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의 취업 특혜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핵심 인물 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는데 이번 검찰 수사의 불똥이 어디로 튈지 지역 정가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검찰 수사를 앞두고 꼬리 자르기 씨라는 비난 속에 국민의당 지도부는 이유미 씨 단독 범행이라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 핵심 인물로 떠오른 이유미 씨의 회사 사무실 등 대여섯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안철수 전 대표의 인재영입으로라는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의 자택도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이유미 씨가 당내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만큼 윗선의 지시나 개입이 있었는지를 폭넓게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당은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관련자는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지만 특혜 채용까지 포함한 특검 주장은 오히려 물타기 시도로 비춰져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도 역력합니다. 어떻게 이런 끔찍한 발상을 할 수 있었는지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수 전 대표의 책임론으로 번지면서 지난 총선에서 지역을 석권한 국민의당 지역구 의원들에게 불똥이 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앞서 이용주 의원은 당의 조직적 은폐 여부가 드러나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시군의회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의 향후 행보도 변수입니다. 검찰이 문 대통령 아들 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 조작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지역 정치권도 지역 유권자도 이번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전남 드래곤즈가 FC 서울을 상대로 펼친 홈 경기에서 아쉽게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광양 축구 전용 구장에서 열린 K리그 클래식 17라운드 경기에서 전남은 서울을 2대1로 앞서며 경기를 주도했지만 후반 36분 서울의 페널티킥을 허용해 결국 2대2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승점 1점을 추가하는 데 그친 전남은 순위 변동 없이 시즌 9위에 머물렀습니다. 전남은 오는 일요일 제주를 홈으로 불러들여 다시 한번 승점 사냥에 도전합니다. 심각한 가뭄이 이어지면서 농가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농산물의 수확 감소가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장바구니 물가에 악영향을 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지난달부터 이어지고 있는 가뭄 여파가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지역별로 많은 비가 내렸지만 40%를 밑도는 도내 저수율을 올리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순천의 매실도 가뭄과 우박 등 이중고를 겪으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산량이 감소해서 전년 대비 가격이 상승세를 보였고 단감과 백숭아는 수확량 감소로 인해서 역시 가격 상승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적기 출하를 놓친 농민들은 물론 소비자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수확 감소에 따른 농산물 가격 널뛰기는 지역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흥의 대표 작물인 양파도 생산량이 전년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크기 역시 지난해에 비해 절반 이상 줄었지만 수확량이 줄다 보니 판매에 나설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더라도 수확량이 적어 농가 소득 증대는 기대하기 힘듭니다. 수확량이 보통 한 20kg가 나와야 되는데 10kg 정도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실질적인 농가 소득은 오히려 감소가 되는 상황입니다. 다른 작물보다 물 공급이 좋은 돌산 간 농가는 또 다른 고민에 빠졌습니다. 가뭄이 지속될 경우 병해충 발생으로 수확에 지장을 줘 소비 성수기를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작물에 서식하는 그 해충들이 돌산과 재배지로 옮겨와서 해충 밀도가 좀 높아지고요. 해충 좀나방 등 돌발 해충의 피해가 좀 우려되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이상기후로 농가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생산량 감소와 물가 상승이란 악순환이 서민들의 허리띠를 얼마나 옥죄할지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일선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오늘부터 이틀 동안 파업에 들어갑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 전남지부에 소속된 조리원과 영양사 등 조합원 2,500명은 오늘 도교육청 앞에서 처우 개선과 비정규직 철폐 등을 촉구하는 총파업 대회를 갖고
내일은 서울에서 열리는 사회적 총파업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급식을 실시하는 도내 750여 개 학교 가운데 전남 동부 지역 86곳을 포함한 227곳에서 급식이 중단됩니다. 일선 학교들은 학생들에게 도시락을 지참하도록 안내하거나 외부 음식으로 급식을 대체했으며 60개 학교는 단축 수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공직사회에서 베이비부머 세대의 대규모 은퇴가 시작되면서 조만간 전남도와 시군에서도 최대 규모의 승진 인사가 단행됩니다. 하지만 공직의 꽃으로 불리는 사무관 승진 인사를 앞두고 도와 시군 간 인사교류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반기 정기 인사를 앞둔 도와 22개 시군 공직사회에서는 사상 최대 승진 인사에 기대감에 부풀어 있습니다. 공직의 꽃으로 불리는 5급 사무관 이상 승진 요인이 올해만 110명에 달하지만 도와 시군의 분위기는 다릅니다. 인사교류 협약에 따라 시군은 승진 인원의 일부를 전남도에서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전남도 많이 저희들이 많이 싸움을 했어요. 황영만지사, 박대현지사 시절에서 많이 싸웠고 싸워서 많이 좀 작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사교류 근거는 민선 1기 도와 시군 간 합의문입니다. 5급 이상 공무원과 6급 기술직렬 공무원 교류를 위해 1:1 상호주의를 규정하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99년 당시 도 승진 인원에 맞춰 시군별로 4자리씩 배정됐던 사무관 자리는 자연 감소하면서 폐지된다고 하지만 지금도 한두 자리씩 유지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일부 시군은 특정 직렬만 도청 승진자를 받도록 돼 있어 내부적으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지사와 전남전매하고 단체교 수업을 하는데 이 인사 부분 이게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할 거냐, 도청 처리가 될 거냐 이런 것들은 시군에서도 막아줘야 되지 않겠냐. 사상 최대 승진 인사를 앞둔 인사교류 반발 움직임에 전남도는 필요성을 강조하며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전남 동부 지역 택시 광역미터제 도입이 택시업계의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최근 여수, 순천시와 함께 광역교통망 구축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재개시 어느 곳에서 택시를 타도 지역 할증 없이 미터제가 적용되는 택시 광역미터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수나 순천보다 영업 환경이나 운행 대수가 적은 광양 택시업계는 광역미터제 도입을 환영하지만 여수나 순천업계는 손해라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이에 따라 택시 광역미터제 도입 대신 여수와 순천을 오가는 버스 무료 환승제를 우선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퇴직자나 주부 중에 평생교육원에 다니면서 노후를 준비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대학 평생교육원의 외래 강사가 강의를 빙자해 수강생들을 상대로 수십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대학의 검증 시스템은 허술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국립대 평생교육원에 다니던 퇴직교사 이모 씨. 부동산 경매 강의를 하는 외래 강사 47살 안모 씨에게 2억 원이 넘는 퇴직금을 투자했다 모두 날리고 말았습니다. 삶의 위협을 많이 잃었다 봐야 돼요. 집에서도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요. 수십억을 벌였다. 그걸 강조하대요. 최근 경찰이 구속된 강사 안 씨는 광주의 국립대 2곳과 사립대 1곳에서 평생교육원 외래 강사로 틈틈이 강의하며 지난 2013년부터 수강생들에게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본인이 진행 중인 아파트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 금액의 60%를 수익으로 올리게 해주겠다고 속인 겁니다. 압수수색한 계좌에서 나온 돈은 자그마치 93억 원으로 피해자는 수강생인 주부나 퇴직교사 등 60여 명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래 강사를 했기 때문에 아울러서 이제 부동산 재테크와 관련된 등기 업무라든가 굉장히 전문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강의를 듣는 학생들은 이제 신뢰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피해자들은 안 씨가 자신이 일한다는 법무법인 계좌로 돈을 받았고 대학의 평생교육원 강사여서 의심하기 어려웠다고 진술합니다. 하지만 대학은 안 씨가 누구인지도 몰랐습니다. 외래 강사들은 그냥 한두 시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전담 강사가 이제 그것을 이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는 뭐 신상을 갖고 있는 것이 없어요.
경찰은 공범 관계를 면밀히 수사하는 한편 피해를 신고하지 못한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여수시가 인구 감소에 제동을 걸기 위해 특색 있는 택지 공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오는 2020년까지 여자만 인근에 계획 인구 7,500명 규모의 율촌산단 배우택지 개발을 준비하고 또 도심 내 미개발 해안선인 소재지구에도 계획 인구 8,500명 규모의 명품 택지 개발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림 1지구에는 전남개발공사를 통해 2,008억 원을 투자해 오는 2021년까지 14,500명 규모의 택지를 공급하고 수정, 관문, 서교지구에는 600호의 행복주택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2년이 넘도록 취업 사기를 벌여온 여수 지역 모 신문 기자가 구속됐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 22일 대기업 직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자녀를 취업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2015년부터 최근까지 4억여 원의 금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모 경제지 여수 지역 기자 48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4억 1천만 원을 편취했으며 위조한 회사 직인과 서명으로 유사 문서를 만들어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며 범행을 이어왔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여수 신항의 동방파제 보강공사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여수 신항의 동방파제 높이를 4m 더 높여 안전성을 강화하고 방파제에 경관 조명을 설치하는 보강공사를 준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동도 동방파제 보강공사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261억 원을 투입해 4년여 만에 완료됐습니다. 광양교통노사가 임금 협상에 극적으로 타결했습니다. 광양교통노조는 지난 27일 밤 사측과의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차 조정에서 임금 인상 2.8%에 합의하고 파업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광양교통노조는 그동안 7.1%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사측과 6차에 걸친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을 벌여왔습니다. 원유 유출 상황을 가정해 충돌 감지 시스템을 활용한 대규모 방제 훈련이 여수에서 실시됐습니다. 여수해경은 어제 여수시 낙포동 GS칼텍스 원유보드 앞 해상에서 민관군 합동으로 방제 훈련을 실시했으며 특히 기존 2척 이상의 선박에서 한 척만으로도 방제 가능한 제2형 오일 펜스를 개발해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올 들어 최근까지 여수 관내에서는 13건의 해양오염 사고가 발생해 2,600여 리터의 기름이 유출됐습니다. 지난 2월 개장한 광양 운전면허 시험장에 방문객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광양시에 따르면 지난 2월 20일 개장 이후 이달까지 광양읍 운전면허 시험장을 찾은 방문객은 모두 5만여 명으로 하루 평균 55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에서는 나주에 이어 두 번째로 들어선 광양 운전면허 시험장에서는 기존 시험장에서는 불가능했던 트레일러와 레커차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해 올해만 13만 2천 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철현 여수시장이 민선 6기 3년 기자회견을 갖고 2020년 이후에 여수 미래 전략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태는 깨끗하지만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드리워진 곳이 많습니다. 오늘부터는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될 텐데요. 이미 제주도에는 새벽부터 장맛비가 내리고 있고요. 조금 전부터 전남 해안 지방으로도 비가 확대된 상태입니다. 차츰 저녁에는 그 밖에 경남 남해안에서도 장맛비가 오겠습니다. 장마 전선은 더 북상하면서 내일은 남부 지방에 영향을 주겠고요. 토요일에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일요일부터는 다시 활성화돼 전국에 장맛비를 뿌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보되어 있는 비의 양은 제주도와 남해안에 최고 70mm, 특히 제주 남부와 산지로는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질 걸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